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맥아더는 정확히 그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중간을 딱 끊어버린 겁니다. 필리핀을 점령함으로써 인도네시아로부터 일본으로 원유가 들어오는 루트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보급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결호 작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 상륙하기 위해서 다운포 작전이 있었다면은 일본은 그거를 막기 위한 결호 작전이 있었어요. 자, 그 위치는 두 군데입니다. 이거는 뭐 딴 데 없어. 여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츠마 반도, 그 다음에 아리아케, 이 두 군데입니다. 이 두 군데. 그래서 이 지역으로 상륙할 거를 일본이 예상해서 이 지역에 대한 방어 작전을 준비해요. 그러면서 일본 제국이 왜 소련에게 불가침 조약을 얘기했느냐?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이 관동군을 빼옵니다.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병력을 빼와요. 네. 그러니까 만주를 지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야. 소련만 불가침 조약을 맺어준다면 전 군대를 큐슈에 집결시켜서 일본군을, 미군을 거의 그러니까 하여튼 10만 명도 좋고, 그 보고서보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최소 10만, 최대 40만까지 죽여버리면 미국은 더 이상 전진을 못한다예요. 그게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규군 155, 민병대 280만. 근데 여기 민병대는 대부분 조총, 임진왜란에 썼던 조총, 죽창, 활로 무장한 군대, 저런 것까지, 그러니까 민간인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기 아랍 테러리스트들처럼 부녀자들이나 애들한테 폭탄을 줘서 가미카제, 폭탄 테러 공격도 하게끔 하고, 이런 온갖 준비를 다 해요. 그래서 약 2,500만 명을 준비시켜요. 2,500만 명. 아니 2,500만 명이 미군 40만 죽이는 건 가능하잖아. 완전히 그냥 인해 전술로 밀고 나가니까. 예. 그건 가능해요.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패배했다고 좀 봐요. 패배한 이유는 뭐냐? 전쟁 자체는 문제가 안 돼. 전쟁은 이라크군을 그냥 일방적으로 쓸어 죽였어요. 하지만 점령하고 난 다음부터가 골치 아팠다고. 점령지의 주민들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거든. 큐슈가 점령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원주민들 살잖아. 근데 원주민들이 갑자기 멀쩡히 잘 다니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죽창을 날린다던가 활을 쏴. 그리고 애기들이 가서 폭탄을 갖고 터트려서 자살 공격을 해. 이러면 미군이 작살 나는 거거든. 이게 제일 무서운 전쟁이에요. 베트남 때 미국이 이것 때문에 고전했잖아요. 일본이 이걸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다시 보여주세요. 요 밑에 해군이 됐던 공군이 됐던, 공군 보세요. 가미카제 1만 대입니다. 가미카제 1만 대야. 여러분 미국 애들이 상륙전을 만들어서 상륙할 때 상륙정의 숫자가 설마 1만 되겠어요? 1만 척은 아니겠지. 근데 일본은 가미카제 1만 대 비행기, 농업용, 상업용, 군용 싹을 다 끌어모아요. 폭탄 하나 주고 갖다 받게끔. 이거에다 잠수함까지 있었습니다. 저기 잠수함 있죠? 카이로급 잠수함, 유인어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런 것까지. 저거 뭐예요, 저거? 가미카제예요, 가미카제. 물속으로 가미카제. 그러니 미국이 진짜 많이 죽죠. 저거 준비했어요, 일본은.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여기다 쏟아서 붓습니다. 왜? 어차피 큐슈 아니면 상륙할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소련만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되는데 안 맺었잖아.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는데, 결호작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기본계획. 대본령은, 대본령이라는 이름 나왔습니다. 대본령이 뭐냐면 2차 세계 때 일본 제국을 그 좌지우지 움직였던 참모 사령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제가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할게요. 종교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연합국 본토 침략에 대해서 이게 막기 위해서 했던 저런 전투작전이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또 한 가지. 7, 8, 9월은 태풍이 붑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과거 몽골 제국군이 가미카제, 즉 태풍에 의해서 상륙군대들이 전멸당했던 그 사례를 이번 전쟁에도 적용시키려고 했어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 일기예보 보세요. 태풍이 어디서부터 오죠? 필리핀서부터 온다고. 필리핀에 뭐가 있었죠? 맥어더 장군의 합참 사령본부가 거기 있었잖아.
필리핀, 오키나와, 큐슈예요. 그게 태풍의 진로야. 지금도. 그쵸? 지금도 태풍의 진로는 필리핀, 오키나와, 큐슈예요. 7, 8, 9월은 태풍이 부는 계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총력전의 준비를 다 하고서 버티기만 한다면 설령 큐슈를 미군이 점령한다 하더라도 마치 몽골군이 그랬던 것처럼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면 인해 전술로 밀어붙여서 큐슈에 상륙했던 미군조차 전멸시켜서 쫓아내버리겠다는 게 작전이었어. 태풍이 불 때 쳐들어가면 못 이기잖아요. 뭐씨 막 난리가 아닌데. 여러분 알잖아요. 태풍 불면은. 그럴 때 쳐들어가면 어떻게 막을 거야? 막 물 밑에서도 막 올라오지. 막 저쪽 막 뭐 해도 막 사방에서 쳐들어오는데 가미카제로 막 기지에 막 미군이 상륙한 그 기지에 막 꼬라박지. 그럼 미군 전멸당해요. 전멸당해. 태풍 불었다가는. 그쵸? 요런 게 있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일본 제국군의 작전은 틀리지 않았어요. 버틸만 했어. 소련군만 아니었으면. 자,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궁성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려고 할 때 이 항복을 반대했던 일본 군부 세력들이 일본 천황의 항복 그 라디오 성명 있잖아요. 이걸 발표하지 못하게 하려던 사건이에요. 물론 실패로 돌아갔어요. 했지만 일본 군부 세력들이 마지막까지 저렇게 필사항전을 하려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어요. 물론 이미 소련군이 남침한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부 세력들이 하려던 이유는 뭐다? 빨리 미국하고 확신제약 맺으려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일본 군부 세력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일본의 그 만주의 관동군들이 최대한 지연작전, 최대한 지연작전으로 소련군이 부산을 점령하게 남하하는 것까지 막으면서 최대한 천천히 싸우면서 후퇴. 천천히 싸우면서. 러시아군도 막 밀고 내려오면 보급이 끊기거든. 시베리아를 건너왔잖아요. 보급로가 길어진다고. 그러면 보급로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민병대 동원해가지고 만주에서 끊어버리면 러시아군도 제거할 수 있어요. 네. 보급 끊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는 많은 사상자를 일으켜서 휴전조약 맺고 이렇게 하면 일본도 어느 정도 승산은 있다고 봤어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50대 50은 아닐까라고 본 거예요. 왜? 일본은 전쟁이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최대한 피해를 줘가지고 전쟁을 스스로 연합국이 포기하게 만드는 게 전략이었기 때문에 싸움을 이긴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전을 펼치려고 했죠. 네. 근데 이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로 돌아가고 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 천황 입장에서는 했던 이유가 죽으면 안 되잖아, 자기가.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일본 천황이 다른 군부 세력들하고는 다르게 좀 결기가 약했던 것 같아요. 항복선언을 해요. 항복선언을 하는 바람에 일본이 결국 무장해제를 해서 항복을 하는데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미국이, 연합국이 갖고 있던 작전이 이거예요, 이거. 일본을 4등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련이 북쪽, 홋카이도, 아오야마, 그 다음에 저기가 센다이 등등의 지역, 도호쿠, 동북지방을 점령하고 혼슈, 이 본토, 관동지방은 미국이 점령하고 시코쿠는 대만, 그 다음에 저기 뭐냐, 큐슈라던가 칸사이, 추고쿠는 저쪽 미국이나 하여튼 저쪽은 저 뭐야, 영국이 관리하는 4분할 시스템으로. 독일도 패전하고 나서 4등분 되잖아요. 일본도 4등분 분할이 될 수 있었다고. 이러한 작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항복을 하고 나서 남북한을 쪼개버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본토가 4등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을 분할해버려요. 즉 만주는 소련이, 그리고 그렇지, 만주와 북한까지 소련이, 그리고 남한서부터 그 밑에 일대를 연합국이, 요렇게. 그리고 당시에 이미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도요, 소련하고 그 미국은요 이미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미 영국, 프랑스, 미국은 이미 소련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음모론에서는
독일의 히틀러를 미국이 키웠거든요. 그건 거짓말 아닙니다. 미국이 독일을 키웠거든요.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림자 세력들이. 그런데 그 키웠던 원래 취지가 소련을 침략하라고 키웠다는 설이 있어요. 네. 저도 그 설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도 미국하고 소련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도 연합국 중에 그 미국, 프랑스, 영국과 소련 늘 사이가 안 좋아서 싸웠다고. 근데 이미 독일은 사라졌고 일본 하나 남았잖아요. 마지막 전쟁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천황을 폐위하지 않고 전범으로 죽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면은 협상을 할 의지가 있었던 일본의 정치인들과 미국이 모종의 협상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일본 본토는 건드리지 않는다예요. 일본 본토는 놔두고 다른 지역을 분할하는 쪽으로. 왜? 어차피 일본 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적은 소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련의 세력 팽창을 막아야만 했기 때문에 일본 본토를 분할하게 되면은 이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홋카이도, 그 다음에 저기 동북지방이, 일본의 동북지방이 소련의 점령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기서부터 태평양을 확 뚫려버린다고요.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하고 국경을 접하게 되는 게 많아져요. 뭐 저쪽 시베리아 쪽도 국경을 접했지만 거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거기는 부동항이 없으니까. 시베리아가 알래스카랑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요, 거기는 부동항이 없어요. 지금도 없잖아요. 지금도 거기는 항구가 없어. 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소련이 시베리아를 통과해서 미국을 침략한다? 그거는 말이 안 돼. 모든 건 보급로의 문제거든. 어떻게 보급할 거야? 불가능해요. 그렇지만은 홋카이도라던가 동북지방은 다릅니다. 홋카이도에는요, 하코다테라는 항구가 있어요.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지도 안 보여요? 아, 요거. 여기 하코다테. 여기 하코다테라는 항구가 있다고. 일본의 이게 4대 항구 중에 하나가 꽤 큽니다. 여기 하코다테. 여기 있어요. 이미 일본이 만들어 놨어. 이미 만들어 놨어. 아오모리 쪽에도 항구가 있죠. 연결되게끔. 여기를 러시아가 점령하면은 여기는 부동항이에요. 블라디보스톡도 부동항이에요. 그 여기를 통해서 바로 하와이에 있는 미군을 압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이거를 미국이 원할까? 네? 안 원하지. 일본 애들도 바보가 아니거든. 일본 애들이 미국하고 싸울 정도였기 때문에 일본 애들 머리가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협상을 한다고. 처음에 미국은 강경하게 나가요. 여기도 이제 보입니다만, 이건 제가 나중에 이거 책도 있는데 제가 이것도 소개할게요. 일본이 2번 다시 부활할 수 없도록 미국이 점령기에 행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거 내용 얘기하기 전에 일본이 그 당시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일본이 많은 걸 양보해요. 오케이, 우리 항복할게. 전제 조건, 일본 천황은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해요. 일본 천황을 죽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너희가 얘기하는 어떤 조건도 다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보너스를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일본의 분할에 대한 부분. 야, 너희들 소련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분할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쟁에 패한 다음에 너희는 결국 소련하고 머리가 아플 것이다. 야. 따라서 우리를 분할하지 말고 다른 데를 분할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남북한이 이때 쪼개진다고. 남북한의 분단은 결국 2차 세계대전이 패배하면서 이 분할 문제에서 미국하고 소련의 냉전 시대에 서막이 열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결과물입니다. 네, 일본이 패전하면서. 그래서 거의 반띵 먹은 거예요. 반띵. 왜냐? 일본 열도와 남한까지를 미국이 먹고 그 다음에 북한서부터 만주까지를 소련이 먹었으니까. 그 외에 이 남쪽에 태평양에 있는 그 광활한 섬들 미국이 먹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영해까지 따진다면은 미국이 더 많이 먹은 거지. 연합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쪽이 더 많이 먹은 거지.
소련은 대륙 쪽만 먹었어요. 근데 대륙 쪽만 먹었는데 어떻게 된다? 대륙만 먹어도 어떻게 된다? 역시 내륙으로 고립돼 버려요. 그러니까 바다 진출은 어려워. 예. 바다 진출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좌파 새끼들이 얘기를 안 하네? 이러한 배경. 우리가 왜 분할이 됐을까? 좌파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요. 미 제국주의에 의해서 어쩌고 그래. 소련도 참가했어, 이씨. 예? 소련도 여기 참가했다고. 미국만 이거 한 게 아니에요. 소련이 여기 참가했었어. 미국하고 소련이 남북한을 나눠 먹게 한 거야. 근데 소련에 대해서는 욕을 안 하죠. 막스 베버, 그 다음에 레닌, 스탈린. 이 똥구녕이나 빨고 있잖아. 야, 임마, 걔네들이 그거에서 맨날 친일파, 친미파 얘기하는데, 니들도 빨갱이야. 그 당시에 남한 쪽은 그래서 미국 쪽 서방 세력을 지지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득세를 한 겁니다. 왜? 미국이 남한까지는, 왜? 미국이 일본 섬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남한이라는 교두보까지 확보한 거예요. 이거 미국의 외교적 승리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대륙 세력과 해안 세력으로 분리된 게 아니라 대륙 진출해서 교두보까지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거 미국의 승리지, 어떻게 보면. 소련이 홋카이도를 점령했다면 그거는 소련의 승리겠지만 못 먹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서방 세계의 승리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뭘 양보를 했느냐? 결국 많은 걸 양보했죠. 근데 대신에 일본은 그래서 천황을 보호했고 일본 본토를 지켰기 때문에 패전 이후에 일본 국민이 4분 오열되는 거는 막았어요. 오히려 그 4분 오열이 되는 거는 우리가 그걸 당해버렸지. 우리가 남북으로 분리돼서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원인도 여기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여기에 있는 원인에는 좌파들이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미제국주의뿐만이 아니라 소련도 개입되어 있었다. 이 병신 같은 아가들아. 이건 꼭 기억해라. 소련들도 개입되어 있었다. 그래서 소련들이 얼마나 잔인한 놈들이었냐면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25 때 강간을 하고 죽였어요. 맨날 피해자 코스프레 하죠. 소련 애들은 일제시대 때부터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강제 이주.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그 고려인 강제 이주에 대해서 한번 할게요. 강제 이주시키는 과정 속에서 강간? 그거는 일도 아니고. 돌림빵? 당연히 했지. 사람? 연락에 죽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지금의 고려인들이 러시아인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완전한 세뇌 교육까지 성공시켰지. 이거에 대해서 비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 그래서 맨날 일본군 위안부, 미군의 불법 점거에 의해서 효순이, 미선이, 살인사, 압사 사건 이런 얘기만 떠드는 거야. 그럼 소련군이 한 건 왜 얘기 안 해? 응? 그 역사가 미국하고는 잽도 안 되게 긴데 미국은 6.25 전쟁 때부터고 그것도 일부 되지도 않아. 소련군은 아예 대놓고 했다고. 대놓고 학살을 했어. 저 증언도 다 갖고 있어요. 네, 증언도 다 녹취해놨어. 내가 녹취까지 다 까서 내가 들려드릴게요. 네? 그랬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고.